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북서쪽 방향으로 약 500m 지점에 올림픽대교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37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된 다리 올림픽대교의 야경이 참 멋집니다. 자, 한강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팔당대교 방향,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입니다. 남서쪽 방향 약 3.5km 정도 지점에 잠실 석촌호수에 롯데월드타워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 열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열차 소리는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올림픽대교 너머로 잠실철교가 있는데요. 그 잠실철교를 달리는 지하철 2호선 열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자, 제가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시각이 2025년 2월 24일 저녁 7시 43분입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를 출발해서 서쪽 방향으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전 1월 20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자,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경제적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국제사회의 외교의 기본인 설린 우호 관계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방 세계의 대표 국가 미국의 과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에 타산 관계로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어서 매우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현재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이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으로 제목이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도율은 69% 정도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2021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치 전문 케이블 TV
시스판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인기도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랭킹 1위부터 10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기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기 1위부터 10위까지 탑 10을 말씀드리면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4위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 5위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6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8위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9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0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 인기 순위 탑 10 중에 오늘 말씀드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서 인기도 순위가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손이 시려워서, 자, 이곳은 올림픽대교 남단인데요. 서쪽 방향 잠실철교 남단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열차 소리가 요란합니다.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에피소드냐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그 당시에 영국의 총리는 61대와 63대 총리를 하게 되는 윈스턴 처칠인데요. 자, 윈스턴 처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23년 전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 누구냐 조사를 했는데요. 100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랭킹 1위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자, 그 윈스턴 처칠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인데요. 또 윈스턴 처칠은 1953년에 63대 영국 총리를 하던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회고록 6권짜리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윈스턴 처칠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일을 상대로 한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들인데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에 사선 임기가 시작된 지 82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TV가 없던 시절, 라디오가 있었던 시절인데요. 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접한 그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 특파원으로 와 있던 미국 라디오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그 특파원에게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과 역사가 당신네 대통령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망자인 7,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최악의 전쟁이 6년 동안의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그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독일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다면 세상은 크게 지금과는 크게 다른 세상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윈스턴 처칠이 루스벨트 대통령과 합심해서 독일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인류 평화가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윈스턴 처칠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젠가 이 세상과 역사가 당신네 대통령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오 라고 런던에 파견되어 있던 미국 라디오 방송의 특파원에게 했던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과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1년 반 전 2023년 8월 하순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에 내 식구 가족 여행을 갔을 때 그 중에 퀘벡,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에 갔었는데요. 퀘벡에 가면 언덕에 샤또 프랑트낙 호텔이 있습니다. 퀘벡에 있는 언덕에 있는 호텔 샤또 프랑트낙 호텔, 드라마 도깨비를 촬영했던 그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1943년 8월에 그 당시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영국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이 샤또 프랑트낙 호텔에서 약 열흘 정도 머물면서 2차 세계대전의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관하여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8개월 전인데요. 즉 1943년 8월에 그 퀘벡에 있는 샤또 프랑트낙 호텔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이 만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략을 논의를 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그 에피소드가 발생됐는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다른 장소였을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자, 호텔에 루스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이 같이 있었을 때 윈스턴 처칠이 목욕을 하고 알몸 상태로 나왔습니다. 욕실에서.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 뭐라고 했냐면, 맞춰보실까요? 어떤 명언을 했을까요? 자, 대영 제국의 총리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께 감추는 게 전혀 없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서 똘똘 뭉친 미국과 영국과 미국의 국가 원수 두 사람은 서로 감추는 관계가 전혀 없다. 대영 제국의 총리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께 감추는 게 전혀 없다. 즉 목욕하고 나서 알몸 상태 전혀 감추지 않은, 옷으로 가리지 않은 알몸 상태 전혀 감추지 않은 이런 모습이 있듯이 영국의 총리인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신 귀하께 감추는 게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가 돼버렸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의 끝에 있는 메인주와 캐나다의 접경지대를 지나면 캐나다에 루스벨트 가문의 별장이 있습니다. 그 별장 캐나다에 소지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루스벨트 대통령이 39살의 나이에 찬물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그 위대한 인물들의 출생 연도를 말씀드리면 윈스턴 처칠이 1874년생, 루스벨트는 그보다 8살 젊은 1882년생, 또 프랑스의 18대 대통령 샤를 드골은 또 그보다 8살 젊은 1890년생,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보다 한 살 많은 1889년생인데요. 자, 루스벨트가 1880년생으로 윈스턴 처칠보다 8살 젊은데요. 루스벨트는 1945년 4월 12일에 63세의 연세로 돌아가셨고, 윈스턴 처칠은 1965년에 91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캐나다에 있는 그 루스벨트 가문의 별장에서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입니다. 39살의 나이에 수영을 하다가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반신불수가 돼버렸습니다. 그 뒤로 피나는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부축 없이 걸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다시 재활을 하셔서 미국의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하신 인물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인데요. 자,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인이 누구냐, 엘리너 루스벨트인데요. 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4명,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스벨트 가문인데요.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2촌 형이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2촌 동생 관계입니다. 먼 친척 12촌이긴 한데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12촌 형이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2촌 동생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루스벨트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26대 대통령, 즉 12촌 형에 해당되는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조카와 결혼을 했습니다. 조카 이름이 엘리너 루스벨트인데요.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과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잠실대교 남단에 도착했습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야 잠실 석촌호수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왜 파탄에 이르렀냐면,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의 여비서 이름이 루시 마사입니다. 루시 마사.
엘리너 루즈벨트의 여비서 이름이 루시 마사인데요. 그 루시 마사와 루즈벨트가 부적절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파탄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별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부인 역할은 엘리너 루즈벨트와 프랭클린 루즈벨트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딸이 영부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실대교 남단 자전거 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제가 지금 걷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쪽 방향. 전방 약 2.5k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지붕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 전방 약 10km 지점에 남산 해발 262m 고지 위에 남산 타워가 보이고요.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 잠실대교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자, 남쪽 방향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입니다. 올림픽대로 지금 여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교입니다. 이 올림픽대로 지금부터 37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당시에 마라톤 경기는 이곳 올림픽대로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그 서울올림픽대회 종목은 잠실 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각종 경기장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반면에 몇 가지 종목은 다른 장소에서 개최했죠. 예를 들어서 배구 경기는 한양대에 있는 올림픽 배구 경기장, 조정 경기는 미사리 조정 경기장,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종목은 잠실 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경기장이 아닌 다른 데서 개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올림픽대로에서 88 서울올림픽 당시에 마라톤 종목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올림픽대로 정말 수도 서울을 실감할 수 있는 차량들의 행렬입니다. 자, 현재 시각이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5분인데요. 퇴근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행렬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올림픽대로입니다.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행렬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롯데월드타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자,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한 500m 지점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또 그리고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기도 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 잠실대교 남단과 롯데월드타워 사이에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랭킹 1위 쿠팡 본사가 보입니다. 자,
1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17조 6천억 원의 쿠팡 그룹이 우리나라 재계 서열 27위인데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랭킹 1위 쿠팡 본사가 전방 약 300m 지점에 보입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제가 등에 배낭을 짊어지고 계속 한강 자전거 길을 따라 달려왔는데요. 자, 이제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잠실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5년 2월 24일까지 무려 23년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온 공간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스벨트 대통령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인물이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인데요. 이분은 백악관에 설치된 에어컨들이 있었는데 에어컨 바람을 매우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4번 하면서 사선 임기가 시작된 지 82일 만에 사망하셨는데요. 이분 집권 기간 12년 동안 에어컨을 켜지 않고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1882년생이고 1945년 4월 12일에 돌아가셨으니까 63세의 연세로 짧은 생을 사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날 그 상황을 좀 묘사를 해드리면 1945년 4월 12일입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기 18일 전 상황입니다. 자, 독일에 2층 버스도 있습니다. 자, 2층 버스 보이시죠? 2층 버스. 자, 2층 버스, 경기도 2층 버스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경기도 2층 버스입니다. 경기도 2층 버스가 하남시에서 잠실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9302번 2층 버스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타워는 지금 좀 다른 건물에 가려 있는데요. 자, 바로 앞에 쿠팡 본사입니다. 자, 쿠팡 본사 건물 보이시죠? 바로 불빛이 현란한 이 빌딩이 쿠팡 본사 건물이고 그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자, 1945년 4월 12일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하고 18일 후인 4월 30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는데요.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 연합국의 승리로 확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한 시점보다 불과 18일 앞서서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자, 1945년 4월 12일 뇌출혈로 사망할 그 당시를 제가 묘사를 하면, 자, 오후 1시 15분입니다. 4월 12일 오후 1시 15분에 갑자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 어디에 계셨냐면 백악관에 계시지 않고 조지아주에 있는 리틀 화이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미니 백악관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미국의 조지아주의 리틀 화이트하우스. 자, 여기서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고, 또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고, 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히틀러.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 오후 1시 15분에 그 조지아주에 있는 리틀 화이트하우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안락 의자, 휠체어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소아마비 이후에는 휠체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안락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머리 뒷골을 잡으시면서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유언이 됐는데요. 뒷머리가 너무 아프군이라고 했습니다. 뒷머리가, 즉 뒤통수가 너무 아프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셨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로부터 2시간 20분 후인 오후 3시 35분에 사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 잠실역 사거리입니다. 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측정했던 혈압이 무려 300하고 190, 300하고 190. 우리 보통 사람들의 혈압은 120에 80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120에 80이 정상인데,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하실 때 병원에서 측정했던 마지막 혈압이 330에 190, 그 정도로 혈압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관리에 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그 시대인데요. 1945년 4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부인도 그 소식을, 물론 백악관에서 살지 않고 별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부인께서 그 루즈벨트의 사망 소식을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에게 전화로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해리 트루만이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뭐라고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께 말씀드렸냐면, 여사님, 제가 여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이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통령님이 저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통령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한번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의 종반부이긴 했지만 엄청나게 대통령으로서 루스벨트가 산적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철야 근무, 밤을 새면서 대통령 업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이 있는 분이
그렇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게 결국 뇌출혈의 원인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합니다. 그 정도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많은 업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통령인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가지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께서 부통령인 해리 트루만 대통령 승계 예정자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남쪽 방향 전방 70m 지점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가 만나는 굴다리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신호가 파란불이어서 또 건너겠습니다. 여하튼 루즈벨트 대통령은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여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도비. 1636년 병자호란 치욕의 역사가 서려있는 삼전도비가 있는 곳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명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자, 서울 삼전도비 보이시죠? 1636년 병자호란 치욕의 역사가 서려있는 삼전도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삼전도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높이가 약 한 5m 정도는 돼 보입니다. 자, 이 서호,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서호 북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병자호란 치욕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삼전도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의 앞면에 왼쪽은 왼쪽은 그 한자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만주어, 그 다음에 뒷면이 원나라를 세운 몽골의 몽골어, 이 3개 국어로 새겨져 있는 그 비석이 바로 삼전도비입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만주 문자, 자, 청태종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만주 문자와 몽골 문자로 새겼고 뒷면이 한자어입니다. 비석의 앞쪽은 왼쪽에 만주어, 오른쪽에 몽골로, 비석의 뒷면에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꺼져 버릴 것 같습니다. 자, 삼전도비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인조가 청태종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세운 비석이 지금 보여드린 비석인데요.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삼전도비라고 배워왔는데 공식 명칭은 대청황제 공덕비입니다. 대청황제,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기린다.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문구를 기재를 한 겁니다. 대청황제 공덕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전도비를 보여드렸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왜 이곳에 있냐면 그 당시에 삼전도가 바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이 지점이 삼전도라는 나루터가 있었던 장소고 조선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했던 장소가 지금 잠실 석촌호수 이곳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서호의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분이 보이고요, 산책하는 분도 보입니다. 서호, 자, 보이시죠?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이고,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5년 2월 24일까지 무려 23년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42.19km를 102회 완주했습니다.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는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를 수립하기도 했고요. 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70%에 해당되는 거리인 27,000km 정도 달렸으니까 23년 동안 일평